이가민의 잡지사 12월호 17번째 페이지. 매주 화요일이면 크리스마스처럼 재미있는 이야기 선물 들고 오는 남양주 산타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선생님께서 올해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낼 예정이신가요? 벌써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늘 그렇듯이 그냥 뭐 집에서 편안하게 가족과 함께 지내려고 합니다. 케이크 있으면은 이렇게 초도 불고. 초도 불고 하면서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아마 그렇게. 네, 올해도. 보기 좋네. 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밖에 나가면 좋기는 한데 또 제가 사람 많은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와 같군요. 네, 그래서 치입니다, 치여. 그 분위기는 뭐 사실은 이제 전날까지 또 전전날까지 즐기는 부분들까지 충분하고 이제 그날은 집에서 보내려고 합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자, 모레가 성탄절인데요. 이게 이제 외국에서 시작된 기념일이라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크리스마스가 과연 언제 들어왔고 또 어떻게 정착할 수가 있었는가. 그래서 박광일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서 오늘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궁금합니다. 한국의 크리스마스 언제 처음 소개됐습니까? 네, 이 크리스마스를 이제 오늘 그 방송으로 하게 된 배경 가운데 하나는 이게 분명히 외국에서 들어왔고 또 한편으로 종교적인 축일이잖아요. 그렇죠. 기념일이기도 하고. 네. 그런데 이거를 한국 사람들이 모두 그 분위기를 즐기는데 거리낌이 없다라는 것. 종교와 상관없이. 그렇죠. 그리고 한국에서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12월을 다루면 꼭 다루는 게 눈 내리는 장면, 그리고 크리스마스. 그렇죠. 그리고 가능하면 요거를 겹쳐서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렇죠. 근데 그거를 보는 한국인들이 대체로 모두 공감하면서 뭔가 뿌듯한 과거에 회상하는 어떤 장면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포근함을 느끼고.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많이 본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 신자를 한국인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전 한국인의 축일이 됐을까, 기념일이 됐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네.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크리스마스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던 것들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교에 처음 들어왔던 것.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과 개신교가 있다 그러면 카톨릭이 먼저 들어왔을 때 이 크리스마스라는 낱말도 같이 들어왔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당시 이제 카톨릭 신부들이 만들어 놓은 한불자전이라고 하는 이제 그 사전을 보면은 거기에 당연히 크리스마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내용을 우리말로 번역을 해놓은 게 있는데 이때 이제 번역을 할 때 성탄일 이렇게 번역을 성탄일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지금은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쉽게 부르지만 예전에 이제 성탄일이라는 말로 조금 더 많이 불렀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크리스마스는 그 사람들의 기념일 축일이었다고 그렇죠. 봤던 것 같아요. 잘 이해도 안 가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 크리스마스가 보통의 한국인에게 영향을 끼쳤던 거는 이제 개신교가 들어오면서 초기 선교사들. 맞습니다. 이때 이제 들어오면서 보여졌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1880년대까지는 개신교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목사나 선교사들이 이제 서로 이제 뭐 이렇게 조용하게 지냈던 것이 한 90년대 초반, 그러니까 기록으로 따지면 93년, 94년경부터 일반인들도 이 크리스마스의 분위기에 이제 조금씩 녹아들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1890년대만 해도. 네. 그래서 이제 1894년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 널리 알려진 스크랜턴 여사가 이화학당을 세웠던 이분이 명성황후한테 갔을 때 명성황후가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성탄일이 뭐예요? 물어봤대요? 라고 물어봐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줬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894년이니까 이제 또 자료를 보면 한 93년부터 이제 길거리에서 뭔가 축하를 했고 그러니까 그거를 명성황후가 들었고 그래서 물어보지 않았을까. 황실에도 이게 전해질 정도로 어느 정도는 퍼졌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흥미로운 부분들이 이때 이제 크리스마스가 들어올 때 이 크리스마스가 이제 미국에서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중심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 크리스마스의 전체적인 그러니까 뭔가 뉘앙스가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예를 들어 예루살렘의 크리스마스가 있고요. 예수님의 생일인데요. 그렇죠. 그다음에 유럽의 크리스마스가 있고 또 미국의 크리스마스가 있고 호주의 크리스마스가 있잖아요. 근데 일단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크리스마스는 눈 내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북반구입니다. 아, 그렇지. 예루살렘 눈 안 오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북반구인데 그러니까 북반구가 유럽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중인데 사실은 유럽은 개신교 영향이 크지 않은 지역이라는 점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영향을 끼친 거를 그 원형을 이제 찾아가다 보면 뭐 선교사 얘기도 나오기도 했고 개신교 얘기도 나오기도 했습니다만은 자연스럽게 미국의 크리스마스가 한국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겠구나. 우리가 접한 건 미국 크리스마스다.
그렇죠. 미국 크리스마스의 특징은 뭡니까 그럼? 미국 크리스마스 그림은 나홀로 집에. 나홀로 뉴욕의 크리스마스. 뉴욕의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워싱턴 가족끼리. DC의 크리스마스고 그리고 유럽의 크리스마스는 대체로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뭐 이제 축일로서 성당을 가는 네. 그 모습을 보여준다면 미국의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가족. 그런데 케이크 먹고. 가족인데 네. 또 막 머리카락 자르고 막 네? 시계 팔고 그러잖아요. 저기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게 오햄리? 중요해요. 가족끼리. 선물이 중요하다. 미국 네. 크리스마스. 그래서 이 선물이 중요한 크리스마스가 한국 크리스마스에 당연히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렇구나. 네. 그럼 우리 초기 선교사들 한국 땅을 밟은 초기 선교사들도 이제 가정에서 뭐 선물 주고받고. 맞습니다. 그래서 알렌 선교사의 기록이 우리나라 현재 관련된 크리스마스 기록 중 가장 오래된 건데 네. 이제 일본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좀 부탁을 한 것 같아요. 가족들한테 줄, 부인한테 줄. 근데 이제 고베에서 부탁을 했는데 이게 이제 1884년에 갑신정변 때문에 네. 이 들어오던 물건들이 모두 멈춥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가 아내한테 선물을 줄 수 없다. 고베에서 해외 배송 시켰는데 그게 끊겼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볼 수 있는 게 선교사들끼리 서로 기념하고 축하하는 장면에서도 선물이 굉장히 중요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칠면조는 못 드셨겠네. 칠면조 그렇죠. 우리나라에 없었겠죠? 이 있나? 없었을 것 같은데요. 달기라도 드셨겠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작가 오헬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면서 대부분의 이제 그 한국인들이 예. 똑같이 감동을 받는 거죠. 예. 그 이유는 그래. 그 소설을 썼던 미국의 풍경이 한국에서는 이미 이제 익숙해진 상황에서 그렇지. 번역 소개되었기 때문에 공감이 되는 거죠. 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1884년 이후에 이제 첫 성탄절 기록 이후에 선교사들의 모습을 보면은 선교사 내부에서 가족끼리 또는 선교사 부인이 네. 예를 들어서 몇몇 신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이제 좀 우리 집 와서 뭐 이렇게 음식도 베풀어 주고 이런 모습이긴 했었습니다만은 대체로 교회 안 선교사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크리스마스가 처음 대중에게 어느 정도 퍼졌을 때는 약간 그날을 대한제국 국경일처럼 지냈다? 이거 무슨 맞아요.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크리스마스하고 또 다른 근대 크리스마스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1893년 경부터 대중에게 영향을 끼친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때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방식이 당시 조선 또는 대한제국의 국경일을 기념하는 방식과 동일했다는 거예요. 당시 이제 네. 그 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국경일이 고종의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만수성절이라고 불렀었고 예. 또 조선 건국 기념일을 7월 달로 봤는데 그걸 개국 기원 그래서 기원절 행사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때 등장하는 물건이 바로 뭐냐면 바로 등불. 등불. 보통 이게 밤에 이제 축하를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태극기. 네. 그래서 이 대한제국 할 때 말씀드렸던 그 등불과 태극기가 네. 크리스마스의 이브 날에도 동일하게 등장을 해요. 고종 생일 때 많이 보던 것들이 크리스마스 그렇죠. 이브 때도. 네, 그래서 그 인천하고 경기도 일대 교회에 굉장히 흥미로운 기록이 남아 있는데 예. 크리스마스에 우리는 등을 달았다. 근데 등에 아마 태극 무늬를 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극등을 36개를 달았다. 네. 숫자를 정확하게 표시를 했어요. 36개가 의미가 있나? 그 다음에 또 어느 교회에서는 또 37개를 달았다.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뜻이 뭔가를 지금 자료를 찾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예. 그때가 고종 즉위 36주년. 그러니까 63년에 즉위했으니까 89년이나 90년이면 36, 37년이 되거든요. 그때랑 맞네요. 네. 그러니까 이때 이 고종 즉위 36주년과 크리스마스를 연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일인데 약간 고종 생파 느낌이 나네요. 고종 생파 덕불어서. 그렇죠. 이제 그래서 당시 그 크리스마스를 어떤 방식으로 즐겼는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더불어서 처음에 이제 성탄일 그랬잖아요. 네네네. 이게 이제 지금은 부처님 오신 날로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석탄일 그랬거든요. 석가탄신일을 석가탄신일.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성탄일이라는 낱말 자체의 조어법도 석탄일을 염두에 둔 겁니다. 라임도 맞네요. 그렇죠. 예, 석탄일, 성탄일. 그러다가 이제 성탄절, 그다음에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이제 바뀌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제 배제학당에서 지냈던 크리스마스 기념 행사를 보면은 큰 등을 앞에 세우고 네. 행사 학생들이 이렇게 쭉 여러 명이서 노래도 부르면서 이렇게 거리를 시가 행진을 합니다. 태극등. 그렇죠. 그러니까 이 느낌을 딱 보면은 뭐냐면은 이거 그 4월 초파일의 연등 행사랑
그런 느낌이에요.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조선의 어떤 전통, 그다음에 충구 내구, 그다음에 불교에서 어떤 축하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을 이제 거의 혼합해서 당시 크리스마스를 즐겼구나. 이게 이런 거. 대한의 크리스마스다. 그렇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이때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크리스마스 선물 박스를 보냈다? 이건 무슨 얘기죠? 선교사들이 이제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이 선교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크리스마스 어떤 기독교 교리를 통해서 선교를 해야 됐는데 네. 이 크리스마스는 자연스럽게 뭔가 축하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기독교 학교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축하 행사들이 밖으로 펼쳐지니까 네. 이때 이제 외부에서 어떻게 보면은 처음 교회를 접하는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네. 이때 이제 선물을 주는 거죠. 음. 이제 선물을 주는데 그게 이제 선교 본부에서 미국에다가 연락을 해서 장로교든 감리교든 연락을 해서 조선에 있는 신자들이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을 해라 해갖고 아주 조그만 것들 뭐 문방구라든지 이런 것들 과자 같은 것들을 넣어서 이렇게 박스로 선물을 했나 봐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이건 누가 주시는 겁니까? 그렇죠. 선교사께서 우리 아니면 또 동방예의지국이라 그렇죠. 이치고는 못 사는데 그렇죠. 누가 주신 거죠 이거? 누가 주신 건 나라에 감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또 예수님이 주셨다고 하기에는 또 약간 이해도 가지고 거리가 너무 예. 시간적으로 있고 예. 그래서 다시 그분을 모셔옵니다. 산타 선생님. 산타 선생님, 산타클로스. 그때 전해지는구나 우리. 네. 오.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에서 선물과 함께 산타클로스가 전해지면서 한국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크리스마스와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는 산타클로스의 크리스마스니까 이제 신자들과 비신자들이 모두 즐길 수 있는 크리스마스가 되었구나.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대중은 초기 근데 그 성탄절을 알렸을 때 대중은 어떤 느낌으로 이걸 받아들였을까요? 이때가 이제 그 1890년대 초중반인데 조금 흥미로운 어떤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때가 이제 기독교 학교들이 막 자리를 잡아서 1880년대 중후반에 자리를 잡아서 외부에 크리스마스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기도 했었고 또 한편으로 이때가 바로 뭐냐면 음력에서 양력으로 달력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우리도 양력으로 가나요? 그렇죠. 1896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 양력을 쓰기 시작해요. 예. 그러니까 요때 크리스마스가 이제 막 퍼지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런데 원래 한 12월 한 20일경이 동지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지내던 명절은 동지는 작은 설, 네. 그다음에 한 두어 달 뒤에 설은 큰 설, 네. 본설 이렇게 지냈는데 네. 양력을 지내니까 중간에 신정이 낍니다. 예. 신정이 끼니까 이 크리스마스가 마치 동지를 대체하는 느낌이 되는 거고 실제로 크리스마스의 연원이 그러네. 동지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지금 어제가 동지였어요. 그리고 모레가 크리스마스고. 그렇죠. 비슷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동지를 대체하고 그다음에 바로 연결되는 신정하고 연결되는 일종의 명절? 그렇죠. 명절 벨트. 그런 어떤 느낌으로 졌다는 점에서 이게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네. 네, 그래서 12월 달에 뭔가 그냥 지나가긴 좀 아까운데 동지를 지내자니 계속 양력으로 바뀌어서 이게 날짜가 그렇죠. 사실은 동지는 날짜는 바뀌진 않지만 지내야 되나 이러는데 크리스마스 괜찮다. 그래서 이제 도시에서 그다음에 교회나 학교가 있는 근처에서는 일종의 우리나라 명절 분위기처럼 연말을 보내는 명절로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시기상 그렇게 생소하진 않았다. 네, 그래서 실제로 독립신문에서 이제 크리스마스를 하면서 내일은 저희 신문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명절이어서 신문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신문 발행을 안 했거든요. 하루 쉽니다. 네, 이제 그런 느낌에서 자연스럽게 지내고 더불어서 이제 설은 가족과 함께 지내잖아요. 그렇죠. 이제 명절인데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뭐 내일 모레 신정 때도 뭐 그럼 직장 상사들하고 지낼 텐데 그럼 가족 직장 상사 빼면 남는 게 친구들. 친구들과 지내는 친구끼리 노는. 친구들하고 이성 친구든 뭐 그냥 이성 동네 친구는 어려웠겠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뭐 하구들하고 지내는 이런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들 해서 약간의 이제 그 같은 명절이라도 이제 배분하는 모습들이 그러네. 친인척들은 어차피 곧 뵐 거니까. 그렇죠. 그렇겠네요. 좋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작되고 나서 어땠습니까? 크리스마스 문화를 좀 계속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네, 일제강점기에도 일본으로 볼 때 굳이 이 서양에서 들어온 또 그리스도교 문화 자체를 배격하는 것들은 자신들로 볼 때 손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또 선교사 영향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인정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총독부 기관지 이제 매일신보 보면은 이제 산타클로스의 연원, 뭐 내력 이런 것들을 밝히면서 그걸 설명하기도 하고요. 다만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많은 묘사가 등장을 하는데 이때는 주로 묘사가 선물을 받는 날입니다. 선물을 받는 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직도 선교사들이 마련한 선물을 그렇지. 받는 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하면은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주고받는 개념이 내가 주는 개념이 없는 거지.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렇죠. 이 크리스마스 때 선교사한테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박스를 받아서 과자라든지 네. 문방구를 받았어요. 네. 근데 제가 줄 수 있는 거는 이때 나오는 건 뭐 꽃감 뭐 이런 거니까 이게 조금 느낌이 어색한 거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때 친구들을 주로 모임을 그렇죠. 갖는 거잖아요. 근데 예. 친구한테 반갑다 친구 하면서 서로 꽃감을 주고받기도 좀 애매한. 평소에도 같이 먹던 건데 뭐 그러니까요. 새삼스럽게. 예. 이제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받는 날이었는데 1920년대 30년대 지나면서 점차 자본주의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네. 상점들이 생기고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명동 일대에 백화점. 그래서 미츠코시부터 네. 뭐 조지아 그다음에 미쓰이 이런 백화점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백화점은 선물 살 곳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마케팅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네. 크리스마스에 뭐 남자들에게 적절한 선물, 여자들에게 적절한 선물 이러면서 이제 예. 크리스마스 또 하나의 이미지가 더해지는 게 상업적인. 그러니까 어떤 마케팅의 중요한 날짜로서 그렇죠. 크리스마스가 등장을 하고 짐작하시겠지만 뭐 유럽이나 그다음에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시즌 두면은 한 11월부터 마케팅 준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대목이죠, 대목.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되면서 이때 이제 비로소 선물을 주고 나도 소중한 받는 사람을 위해서 날로 인식이 되었고 더불어서 연말 분위기를 선물 주고받는다는 건 이제 모여서 네. 밥도 먹고 또 뭔가 이렇게 어디 가서 구경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말을 즐기는 축일로서 또 일제강점기에도 그 역할은 이어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아마 이제 1930년대 이제 활동했던 모던걸, 모던보이, 자유연애를 주장하던 사람들에게는 크리스마스만한 게 없구나. 로맨틱한 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래 취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을 기념하면서 조용히 가족과 함께 지내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저기 시내를 다니는 거예요. 요즘 느낌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독실한 신자들이 볼 때는 이건 아닌데 그렇지. 라는 생각이 본질이 들었고 흐려졌어요. 그래서 당대의 지식이었던 윤치호가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하죠. 뭐라고요? 1934년에 이런 말을 했는데요. 크리스마스가 서울 여성층에게 또 하나의 석가탄신일이 되었다. 이건 약간 석가탄신일도 약간 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석가탄신일에 보면 막 놀러 다녀보고 그런 모습들이 여기는 노는 날이 아닌데, 노는 날 아닌데. 뭐 교회도 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날인데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이렇게 이제 비난을 했지만 그 뒷면을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었구나. 그러네요.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제강점기 1937년 중일전쟁 그다음에 이제 42년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면서 전시체제로 동원되면서 이제 크리스마스는 뭐 이렇게 즐기기 어려워졌을 거다라는 것들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 시간이 흘러서 한때는 크리스마스가 유일하게 밤새 놀 수 있는 날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에서 끝났으면 크리스마스는 다시 일반적인 종교적인 기념일, 축일로 남았을 텐데 널리 알려진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가 광복이 되고 나서 미 군정이 38선 이남으로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미 군정이 1945년 10월에 들어오자마자 이 크리스마스를 기념일로 정합니다. 미국은 그렇지. 당연한 당연한 국가니까 거니까. 기독교 너무 큰 국가잖아요. 명절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지냈고 그리고 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49년 6월 달에 대통령령으로 크리스마스를 아예 공휴일로 정합니다.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공휴일로 정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게 사실은 당일도 중요하지만 이분날. 그래서 그렇죠. 밤새 이제 교회에 가서 그렇죠.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24일을 네. 밤에 다닐 수 있도록 허락을 하죠. 근데 우리가 볼 땐 이게 왜 허락이 필요해라고 얘기를 하지만 미 군정이 들어오고 얼마 뒤에 바로 야간 통행 금지를 시작. 통금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근데 성탄 전야는 허가해 줬다는 거죠. 그렇죠. 24일은 통금이 없는 날인데 그것과 똑같은 날이 일주일 뒤에 또 있습니다. 언제죠? 제야의 종을 보러 사람들이 시내에 모여드니까 12월 31일 1일도 역시 통금을 해제를 시켜줘야 되니까 예. 우리나라의 통금이 1982년에 해제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1982년 전까지 밤에 그러니까
거의 40년 가까이는 두 날밖에 없는 거네요. 네, 직장인들은 나가서 들어와서 뭐 통금 해제든 뭐든 난 집에서 쉬어야지, 가족과 쉬어야지 이렇게 하지만 혈기왕성한 젊은 청춘은 그렇죠. 어떻게든지 뭔가 그날 뭔가를 내가 재밌게 보내지 못하면 그렇죠. 손해 보는 거예요. 1년 네. 내가 이날을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건데. 1년 농사.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성탄절이 기념일로 지정된 것도 동아시아 전체에서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기도 한데 네. 휴일로 공휴일로 네. 더 나아가서 통금 해제까지 됐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이날은 잊을 수 없는 날이 된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모두 즐기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약간 이제 이상하다, 또 불만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현상에 대해서 네. 누가 불만이죠? 불교를 믿는. 아, 그렇지. 불교 신자도 많으니까. 왜 우리 석가탄신일은 네. 공휴일이 아닙니까? 아, 석가탄신일은 공휴일이 아니었군요. 아니죠. 예. 이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만 공휴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종교 국가인데 그러니까 불교계에서 1960년 동국대 대학원생이 동국대에서 예. 성탄절만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행정소송을 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기각당하는데 네. 이게 이제 행정소송이긴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휴일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론이 이제 신문들이 이제 인용을 하면서 네. 이건 좀 편향됐다라고 하면서 네. 뜻밖의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잖아요. 크리스마스를 공휴일에서 해제하는 것. 네, 둘 다 뺄 것이냐, 둘 다 넣을 것이냐. 그런데 가야죠. 다행스럽게 둘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석가탄신일 지금 부처님 오신 날이 휴일이군요. 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은 1975년부터. 그러니까 75년부터 그 성탄절보다는 조금 늦은 네. 이 뒤에 공휴일이 되었다라고 돼서 뜻밖의 한국에서는 어지간한 종교적인 축일은 쉬는 날이 그러네. 되어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동국대학교는 이제 불교 기반 학교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이제 캠퍼스 예전에 놀러 갔다가 코끼리 3마리 있는 거 보고 그렇죠.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예. 자,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크리스마스 모습이 이때쯤이면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것 같은데 네. 크리스마스 트리에 관련된 재밌는 일화도 소개해 주신다고요? 그렇죠.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기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한 오래전부터 좀 오랫동안 기념하고 싶은 제일 좋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제 그 1949년에 무허가로 누군가가 수만 그루를 베어내서 시중에 판 겁니다. 아, 불법 벌목을 해서 네, 불법 벌목으로 밀매를 하고 소나무를 판 거예요. 그래서 이거 허가도 안 받고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하고 다르게 나무가 정말 귀할 때거든요. 지금도 이건 엄청 큰 죄예요. 지금도. 그러니까요. 예, 그땐 더 있지. 그래서 이제 예. 검찰이 이제 수사에 나섰던 네. 일이 있을 정도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시중에 크리스마스 트리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와. 요즘에는 이제 인공으로 플라스틱으로 나무를 만들어서 트리를 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진짜 없었고 나무로 그게 더 비쌌으니까요. 아니 49년에 그렇게 트리 수요가 많았다는 게 놀랍네. 그러니까요. 와, 예. 자,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사실 이제 트리 하면은 생각나는 나무 하나가 있죠. 그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수출을 했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덕유산, 그다음에 제주도, 그다음에 이제 지리산 일대에서 자생하고 있는 구상나무. 구상나무 그래. 네, 그래서 이 구상나무가 한국 고유의 나무여서 그다음에 그 학명도 그러니까 침엽수를 가리키는 어비어스 코리아나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한국의 침엽수, 한국의 전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식물학자였던 윌슨이라는 사람이 1920년대 학계에 처음 보고하면서 알려졌습니다. 굉장히 예쁜, 그러니까 우리가 카드 같은데 묘사하는 크리스마스 트리에 가장 적합한 모습이 구상나무라고 볼 수가 성탄 있는데. 트리로는 이게 최고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또 분석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크리스마스 트리는 어떤 나무를 써야 되느냐. 어떤 가장 바람직한 트리라는 네. 무엇인가. 예. 그래서 먼저 이게 눈을 맞았을 때 이파리가 있어야 되는 상록수여야 되고요. 예. 상록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체 모양이 삼각형이 중첩되는 모양. 그래야 눈이 겹겹이 쌓이거든. 그렇죠. 뭐 예뻐. 그렇게 둥그런 모양의 크리스마스 트리는 좀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나뭇가지가 장식을 달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해야 되고 그다음에 나무의 색깔이 뚜렷해야 되고 그다음에 침엽 이파리가 또 너무 날카로워서 이거 걸다가 찔리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호랑가시 나무 이런 것들이 조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단단해야 그래서 되고. 이 원칙에 가장 잘 어울린 나무가 사실 이제 전나무, 소나무인데 그거보다 더 예쁜 나무가 이제 구상나무 이렇게 되었는데 네. 다만 이제 구상나무는 자라는 시기가 좀 늦어서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기후 변동으로 인해서 집단 고사하고 네, 제주도 안에서도 그 자생지들이 굉장히 위험에 처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흥미로운 거는 이 구상나무란 이름이 제주도에서 부르던 이름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쿠살랑. 쿠살낭. 네, 그래서 쿠살은 성게를 가리키고요. 낭은
나무를 나무. 가르쳤잖아요. 성게 모양이네 진짜. 그러니까 성게가 이렇게 보면 가시가 있는 나무니까 그래서 역시. 얘는 성게나무야. 역시 제주도다운 장면이네. 그렇죠. 그래서 구살랑이라고 불렀던 게 구상나무라고 불렀다라고 전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예. 흥미롭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때는 이제 구상나무가 채취의 대상이 됐던 사건은 아니었습니다만 이 크리스마스 트리 사건 1949년에 있었던 사건은 당대 크리스마스가 어떤 분위기였는지 그러네요. 역시 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전쟁 때도 뭐 한 50년, 51년, 52년까지 한 3번 정도의 크리스마스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때는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그때는 축하하면서 또 전쟁도 하면서 네. 또 비극도 그렇지만 또 그 안에서 다행스러운 일도 이렇게 중첩되는 시기였을 것 같아요. 예. 널리 알려진 것처럼 이제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지만 그 유엔군의 주축이 미군이니까 네. 당연히 이제 미군들은 크리스마스를 특별하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1951년 12월 달에 이제 양구 일대에서 전투가 고지전이 벌어졌는데 예. 그날이 시작된 날이 12월 25일인 거예요. 12월 25일에 네. 전투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전투가? 4일 동안 시작이 진행이 돼서 그래서 이 전투를 뭐라고 부를까? 그러니까 그때 미군이 참여를 했으니까 자, 저 고지는 크리스마스 날 벌어진 전투라고 해서 크리스마스 고지라고 부르고 그걸 크리스마스 고지 전투라고 부르자. 라고 하는 것들이 벌어졌으니까 크리스마스를 기념을 하지만 네. 그게 이제 전쟁을 통해서 기념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고지전이 벌어졌구나. 예. 네, 그리고 1950년 12월 이제 22일 날 그 흥남철수 네.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인도적인 작전이라고 알려져 있던 그 피난민 10만 명 이상이 탈출했던 흥남철수라고 하는 대작전이 예. 이제 벌어지는데 네. 널리 알려진 것처럼 그 대작전의 가장 중심에 그 유명한 배 한 척이 있잖아요. 네. 메로디스 빅토리오라고 네. 하는 네. 그래서 1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을 한 배에 싣고 갔던 그 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국제시장에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무려 5명의 아이가 태어나서 미군들이 김치원, 김치2에서 김치5까지 이름을 맞다. 붙여주기도 예. 했던. 그런데 그 배가 이제 흥남에서 22일 날 출발을 해서 원래는 부산으로 가려고 했어요. 네. 근데 부산에 24일 날 갔는데 부산항에서 간곡하게 거부를 합니다. 여기 너무 지금 사람 많습니다. 이미 사람 피난민 많습니다. 터집니다. 예. 그래서 다시 배머를 돌려갖고 거제도 장승포항으로 내리거든요. 그게 12월 25일. 그래서 1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살았고 5명의 아이가 그 안에서 태어났으니까 네. 이거는 기적과 같은 일이다. 음. 그래서 한국 전쟁 당시에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네. 바로 이 메로디스 빅토리호가 장승포항에 도착했던 그 사건을 가리키니까 이 크리스마스가 당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때쯤 되면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것에 반대했던 목소리는 없었을까요? 그렇죠. 이제 윤치호가 보였던 그 의견이 이제 광복 이후에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당연히 등장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아니 이 크리스마스 하면은 떠오르는 그리고 언급되는 낱말들이 너무 좀 이상하다. 쇼핑 이런 건가? 카드, 그다음에 이제 프레젠트, 선물 프레젠트. 그다음에 댄스 파티. 댄스 파티? 네. 댄파가 그때 있었어요? 댄스 파티가 굉장히 많았나 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신문 기사를 보면은 예. 이거는 광란의 파티다. 와, 이렇게 궁금하다. 표현을 했으니까 예. 이 크리스마스를 바라보는 기성세대의 예. 시선이 어땠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사실은 그 광란의 파티를 보낸 분들이 지금의 60대, 70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보고 주변에 어르신들께 여쭤보세요. 한번 솔직히 지금쯤 한번 그때를 꺼내달라고. 예. 맞습니다.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미 종교와 관련 없이 한국인들이 즐기고 있었구나를 볼 수가 있고요. 네. 더불어서 이제 백화점을 비롯한 상점들도 큰 호황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서는 볼 수 없는 이제 네. 그 당대 지식인들의 가두 캠페인이 벌어집니다. 플래카드를 가두 행진을 하면서 네, 그래서 이대로는 안 이렇게 되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무슨 그 4.19 혁명 때처럼 그렇죠. 예. 그 비슷한 느낌으로 크리스마스를 건전하게,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 그다음에 거기 보면 크리스마스 바로 지내기 운동. 상상도 못할 일인데 지금. 그래서 청년들이요, 10시가 되면 집으로 돌아가라. 그날은 밤을 새니까. 얼마나 광란이셨습니다. 네, 이렇게 했고요. 더불어서 이제 1년 내내 그 뭔가 마음에 두었던 이성들한테 뭔가 편지를 못 보냈는데 크리스마스 하면 사랑이라는 낱말하고 또 연결이 되잖아요. 서로 개념이 다른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거를 퉁쳐서 그래서 이때 미처 고백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카드. 아, 그렇구나. 이게 그래서 일반 카드하고 다르게 이때 보내는 카드는 전부 다 느낌이 그러니까 뭔가 연애 고백, 그렇죠. 사랑 고백. 고백하기 좋은 날이구나.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크리스마스 카드 시장이 컸었다라고 합니다. 지금이네요, 지금. 예. 크리스마스 지금은 그래서 주인공을 따지자면 아이들이 주인공인 느낌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데도 좀 계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982년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가 되잖아요. 사실은 앞에서 청년들이나 아니면 커플들이 즐겼던 이 크리스마스는 상당한 수준으로 마케팅의 영향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아니면 연인들이 못 즐기고 이때가 그렇지. 아니면 선물을 못 하고 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 네. 이제 통금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럼 늘 밤에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마케팅을 해도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 예, 이제 연인들은 성인이니까 더 이상 연인의 날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기성세대나 아니면 주변 가족들의 눈을 피해서 자신들만의 공간으로 그렇죠. 찾아가니까 그렇죠. 예. 굳이 그리고 선물을 꼭 그때 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그렇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 선물 시장이 확 줄어드니까 그때 이제 선물을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예전에 크리스마스 박스를 소환하면서 그걸 누가 주었다고요? 산타클로스. 그렇죠. 산타클로스 마케팅이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착한 아이 그 그 가스라이팅이 울면 안 돼, 시작되는 울면 건가요? 안 돼. 아. 그래서 예. 그리고 밤에 잠도 안 자고 양말 달고 하면서 예. 이 마케팅을 통해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는 뒤로 밀려나시고 예. 그리고 그 자리를 누가 채우냐면은 이제 산타클로스. 산타 할아버지. 그래서 TV나 어디를 틀면은 뭐 이렇게 성탄절하면 전부 다 이제 산타클로스가 모든 장면을 채우는 자본주의의 모습이 네. 나타났고 네. 그러면서 이제 선물을 받는 날, 선물을 주고 받는 날에서 다시 선물을 받는 날. 받는 날 그렇지. 특히 아이들이 기대하는 네, 날. 이름을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근데 역사일 뿐이고 실제로도 산타 할아버지는 계시죠? 맞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네. 이거를. 자, 이제 마칠 때가 됐는데 한국의 크리스마스에 유독 특별한 점이 있다고 느끼셨다고 하던데 이 말씀 듣고 마치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제가 어떤 드라마를 보다가 그런 대사를 봤습니다. 네. 크리스마스가 사람들을 왜 그 행복하게 만드느냐라고 봤더니 연말을 보낼 때 만약에 이날이 없으면 그냥 한 해가 쭉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나가면 바로 신정을 맞이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설날을 맞이해야 되는데 이날 하루가 딱 버티고 있어서 우리가 모두 그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면서 한 해를 마감하고 또 그 덕분에 못 만났던 사람들을 만나고 안부도 전할 수 있다. 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된 거죠. 예. 그게 이제 원래 크리스마스 이미지에서 조금 더 확장된 그리고 한국 고유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크리스마스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예. 새해 첫날 그리고 또 설날하고도 연결이 되었던 한국 고유의 어떤 명절 문화 속으로 녹아들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한국의 크리스마스는 적어도 한국의 명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그 많이 학교에서도 사고했던 크리스마스 씰 같은 것도 좀 해주실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크리스마스 하면은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안타까운 게 크리스마스 씰이에요. 왜 안타까우세요? 그 크리스마스 씰이 널리 알려진 것처럼 이제 결핵 환자를 돕기 위한 기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네. 만들어진 제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학교마다 물론 약간 반강제의 느낌도 있었지만 그거 사고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10장 사고. 모으는 재미가 있죠. 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크리스마스 카드, 그다음에 조금 이따 보내는 연하장에 이제 우표 붙이고 그것도 크리스마스 실도 붙이고 맞아. 그리고 그때 이제 어린 마음에 우표랑 모양이 똑같으니까 헷갈려서 그것만 붙이고 우체국에 갔다가 그렇죠. 반송되기도 했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 매년 컨셉이 또 달라지니까 재미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올해는 디자인이 뭘까 맞아요. 이런 것들을 기대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쭉 찾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처음 크리스마스 씰, 물론 이제 그 크리스마스 씰 처음 만들어진 건 아이넬 홀벨이라고 하는 덴마크의 우편 국장이 우리 그 결핵 환자를 돕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네. 이게 1920년대 10년대 20년대 되면은 아시아 쪽에도 들어오게 됩니다. 이 크리스마스 씰을 제작하는 것이. 네. 그러니까 그 동향을 알고 있었던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 중에서 셔우드 홀이라고 하는 셔우드홀. 예. 선교사가 있어요. 예. 이분의 아버지는 평양 일대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돌아가셨고 네. 어머니 로제타 홀 같은 경우는 동대문 여성병원을 만들었던 그러니까 의료 가족이고 예. 이 셔우드 홀 자체가 한국 출생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태어났구나. 네, 그래서 캐나다 가서 공부하고 다시 들어와서 어. 이제 한국에서 다시 이제 해주 일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돌아와 준 거네 그러면. 네. 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결핵 환자를 돕기 위해서 저 실 제도가 있으니까 그거 만들자.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실 제작을 들어가는데 중요한 게 도안이잖아요. 네. 나라마다 이제 조금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셔우돌이 생각할 때 결핵균을 막는 그리고 결핵균을 물리치는 네. 요 이미지에 가장 적절하면서 모든 한국인이 알고 있는 이미지가 뭘까를 하회탈 찾았는데 마스크. 마스크가 아니었어요. 그럼요. 바로 뭐냐면 거북선이었습니다. 뭔가 나쁜 걸 막아주는. 그렇죠. 당시 이제 철갑선 뭐 이런 어떤 이미지가 전달되고 있었으니까 예. 그래서 그 도안을 가지고 기분 좋게 총독부로 갑니다. 이제 거기 가서 총독부에 거북선 도안 들고 왔다고? 그래 예. 당연히 빠꾸. 당연히 거부당하죠. 아. 그러니까 그 캐나다 출신이지만 이제 영국의 넬슨 제독을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이순신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거부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셔우돌이 너무 속상해서 네. 뭘로 하지? 그러다가 에이, 하면서 한 게 그래도 한양 도성. 네. 그러면 한양 도성이 이제 성벽이니까 예. 그러니까 균이 침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숭례문이잖아요. 그래서 숭례문 도안을 가지고 처음에 통과시킨 게 1932년 첫 번째 도안입니다. 그래서 시안으로 만들었던 거북선 도안이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 발견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도안 안에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도안을 해가지고 1932년에 그 시를 발행했을 때 처음 사줬던 인물이 아펜젤러 목사. 아펜젤러 목사가 첫 구매자. 첫 구매자였고 굉장히 많이 샀는데 그 이후에 쭉 이제 도안들은 뭐 그 예를 들어서 엘자베스 키스, 예. 그 화가라든지 그렇죠. 그다음 예. 김기창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만들었는데 느낌이 크리스마스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요. 그냥 다 한국적인가요? 다 한국적이에요. 한복을 입은 소년소녀들이 널뛰기를 하거나 그네타기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저기를 이렇게 설날에 이렇게 뭐 이렇게 놀러 가는 느낌.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를 봤더니 12월 25일에 덜 팔려요. 실이. 오히려? 네. 왜요? 언제 많이 팔리나 했더니 설에 많이 팔리는구나. 그래서 설 놀이 같은 게 많이 들어갔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1940년까지 그런 디자인으로 계속 만들어졌다가 1940년쯤 되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외국 선교사들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셔우드 홀도 그 탄압을 이기지 못해서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1940년에 실의 제작이 끊겼다가 광복 이후에 다시 만들어지게 되고요. 셔우드 홀은 캐나다에서 숨을 거두게 되지만 밴쿠버에 숨을 거두게 되지만 네. 그 무덤은 이제 자신의 유언에 따라 다시 한국으로. 양화진? 네. 아버지였던 제임스 홀과 같이 묻혀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 크리스마스가 실조차도 한국화된 디자인. 그러네. 재밌네요. 네. 그리고 한국의 역사를 담은 첫 디자인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리 역사, 근대사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세계인의 기념일이지만 한국에 들어왔을 땐 정말 그 무엇보다도 한국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명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온 국민이 사랑하게 된 서방의 할리데이, 한국 크리스마스에 얽힌 역사에 대해서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